반갑습니다. 송주준입니다. 제가 예전의 영상에서 마이클 브린이 한국인이라는 책을 쓴 거를 소개해 드린 적이 있습니다. 외신 기자 출신으로서 한국에 대해서 한국인보다도 더 정확하게 알고 있다. 제가 이렇게 평가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오늘 제가 또 한 명의 외국인을 좀 소개를 시켜드릴 건데요. 변호사이자 동아시아 전문가인 고등창 씨입니다. 고등창 씨는 제가 이제 이분을 알게 된 것이 예전에 이제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 가지고 야, 문재인 대통령은 노스코리아스의 에이전트가 될 수도 있다. 쿠드비 에이전트라고 해가지고 간첩일 수도 있다. 이런 말을 해가지고 제가 처음에 그 얘기를 듣고서는 야, 이걸 좀 너무 막 나가는 거 아니냐. 아무리 그래도 대한민국의 대통령인데 북한의 간첩 노릇까지도 하겠냐 싶었는데 요즘에 시국을 좀 보자라고 하니까 혹시 그 말은 또 사실이 아니었나 제가 좀 이런 걱정이 좀 들기도 합니다. 고든창 님이 이제 제가 최근에 만나 뵌 거는 한미 이제 자유우호의 밤 거기에 제가 이제 초대가 돼가지고 참석을 했었는데 거기서도 마찬가지로 또 연설을 하셨고 그 연설을 제가 이제 참여를 했더니 책을 또 하나 주더라고요. 그 책의 이제 내용 자체가 Losing South Korea라는 이제 책이었는데 그 책을 제가 좀 이제 빠르게 좀 읽어보면 굉장히 좀 얇은 책자 같은 겁니다. 그 책자를 이제 제가 빠르게 읽어나가면서 야, 이 사람은 진짜 우리나라 사람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의 시태를 정확하게 알고 있구나라고 싶어서 제가 관심을 갖고 좀 몇 가지를 좀 찾아봤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제 영상 같은 경우는 펜앤드마이크에서 고등창 씨와 최근에 이제 인터뷰한 것이 있는데 그 인터뷰 내용을 제가 좀 간추려가지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제일 첫 번째 같은 경우는 이제 고등창 씨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국가 반역자가 할 만한 행동을 하고 있다. 문재인은 북한의 간첩일 수도 있다. 그가 실제로 그렇건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렇게 여겨야 한다. 왜냐하면은 문재인은 대한민국의 자유를 훼손하고 있고 그는 위험한 인물이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은 도대체가 무슨 근거를 통해 가지고 북한의 간첩일 수도 있고 대한민국의 위험한 인물이냐? 몇 가지 근거를 듭니다. 첫째, 자유민주주의라는 항목 자체를 헌법에서 삭제하려고 한다라는 거. 그리고 교과서에서 자유민주주의를 삭제한다라는 거.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을 감옥에 보낸다라는 거. SNS를 위협하고 협박하고 있다라는 거. 유튜브나 페이스북 같은 거를 이제 협박하는 거 얘기하는 거겠죠. 북한의 위협으로부터 안보 태세가 위협을 받고 있다. 이렇게 이제 근거로 내세웁니다. 글쎄요, 제가 생각했었을 땐 고든창 씨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근거 자체가 허구맹랑한 얘기가 아닌 것 같습니다. 시청자분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네요. 두 번째, 문재인 대통령이 한국을 안에서부터 파괴하고 있다. 이렇게 또 얘기를 하는데 근거가 뭐냐라고 한다면 첫째, 강압적이고 폭력적인 정치를 행사하고 있다. 둘째, 북한과 통합을 원하고 있는데 문제가 뭐냐? 통합을 원한다라고 했었을 때 그 통합의 기준 자체가 설령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훼손하면서까지도 북한과의 통합을 원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은 안으로부터 대한민국을 파괴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같은 경우는 자유세계가, 즉 서방의 자유세계 자체가 대한민국을 지금 루징하고 있다. 상실하고 있다. 이게 이제 책의 주제였던 것인데 1980년대부터 민주주의를 위해 가지고 쌓여왔던 한국이 최근에는 이상한 길로 가고 있다. 북한이 대한민국의 체제를 인정하지 않는 상황에서조차도 한미 동맹이 악화가 되고 있다라는 것은 이 심각한 위기라고 생각하고 있어야 되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한미 관계가 이렇게 위협받고 있고 그리고 이제 이렇게 위기로 빠지고 있는 거에 대해서 북한이 우리나라 체제를 인정하지 않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기의식이 별로 없다라는 것이죠. 네 번째, 문재인 대통령은 프라그마틱스라고 할 수가 없다. 실용주의자라고 할 수가 없고 오히려 이데올로기적으로 빠져 있다라는 것인데 고든창 씨가 이제 쓰고 있는 프라그마틱스라는 것이 미국의 이제 그 진보적인 프라그마틱스를 의미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냥 글자 그대로 실용주의자를 뜻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데올로기적으로 이제 정치를 하고 있다는 것인데 그 대표적인 예시가 뭐가 있냐? 경제, 그 다음에 외교, 이 두 가지를 외교적으로 그리고 또 경제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이데올로기적으로 빠져 있다는 것이에요. 몇 가지 이제 근거가 있는데 첫 번째 같은 경우는 이겁니다. 경제 정책에 대해서 끊임없이 실패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그거를 유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둘째, 북한의 정책 같은 경우도 계속해가지고 우리가 실패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계속해서 유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같은 경우는 뭐냐? 이 경제 정책이나 이 지금 북한에 대한 정책이 문재인 대통령만 했던 것이 아니라 이미 과거 정책에서도 과거 정부에서도 그걸 했음에도 불구하고 다 실패로 결판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이걸 어떻게 유지할 수 있냐? 이데올로기에 빠져있지 않고서는 이거를 설명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다섯 번째, 문재인 대통령의 관계자들 같은 경우도 대한민국을 사랑하지 않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을 이제 또 얘기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여섯 번째가 뭐냐?
촛불혁명에 대한 얘기가 이제 나오게 되는데, 인터뷰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직접 민주주의가 필요하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다라는 거예요. 대한민국은 뭡니까? 직접 민주주의가 아니라 대의민주주의 체제죠.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직접 민주주의가 필요하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고,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의 했던 워딩이 뭐가 있습니까? 촛불혁명의 명령을 들어야 한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했었거든요. 그게 지금 의미하는 게 뭐겠습니까? 대의민주주의의 정반대로 지금 가는 것이죠. 그렇죠? 직접 민주주의를 추구하고 있다라는 것인데,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 가지고 고든창이 지적하는 건 이겁니다. 찬성 지금 이제 비율 자체도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고, 그 다음에 반대하는 비율 같은 경우도 여론조사에서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는 상태 아닙니까? 만약에 문재인 대통령이 그런 식으로 직접 민주주의를 요구한다라고 하고, 그리고 촛불의 명령을 들어야 된다라고 한다면 국민의 지금 요구가 뭡니까? 반대표가 계속해가지고 올라가고 있다라는 거, 반대하고 있는 이제 그 비율 자체가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다라고 한다면 문재인 대통령 뭐 해야 되겠어요? 국민의 의견을 들으셔야 되겠죠. 직접 민주주의처럼 국민의 의견을 듣고 사퇴하셔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국민이 해야 되는 역할로 고든창 씨가 제시하는 건 이겁니다. 또 한 번의 촛불혁명이 일어나가지고 문재인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하는 게 좋다. 그리고 제2의 촛불이 일어나도 전혀 이상할 것이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고든창 씨가 진단합니다. 제가 지난번에 영상에서 마이클 브린을 통해 가지고 한국인이라는 책을 제가 소개를 시켜드리면서 한국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고질적인 어떤 본질적인 측면에 대해 가지고 외신 기자로서 객관적인 눈을 가지고 한국 사람들에서 평가를 했다. 제가 이렇게 평했습니다. 고든창 씨 변호사이면서 동시에 동아시아 이제 전문가이신데, 이 분이 외신으로서, 외신은 아니죠, 그렇죠? 외국인으로서 한국 사람을 바라보고 있고 한국의 정치를 바라보고 있는 이 상황 자체가, 예전만 하더라도 제가 이 얘기를 들었다라고 한다면, 아니 어떻게 대통령을 감히 외국인이 나서가지고 우리나라 대통령을 북한에 대한 어떻게 간첩이라고, 간첩일 수도 있다고 그렇게 표현을 하냐, 잘못된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했을 것 같은데, 이분이 지금 제시하고 있는 여러 가지 얘기를 제가 들어보니까 경제부터 시작해가지고 외교부터 시작해가지고 촛불혁명을 바라보는 그 안목부터 시작해가지고 문재인 대통령이 대의민주주의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 민주주의를 추구하고 있다는 거, 그리고 나아가서 국민이 해야 되는 거는 뭐라는 겁니까? 고든창 씨가 얘기하는 것은 또다시 우리가 촛불을 들어가지고 문재인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해야 된다. 이 얘기를 들어보니까, 아, 이분이 그냥 문재인 대통령이 쿠르미 노스코리아스 에이전트라는 말이 괜히 한 소리가 아니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제가 이제 마이클 브린뿐만 아니라 고든창 씨의 인터뷰를 쭉 보면서 정말 공감이 많이 됐던 것은, 문재인 대통령은 현실성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현실성이 없고, 제가 그래서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얘기도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노무현 대통령에 대해서 네가 너무 높게 평가한다, 이런 식의 비판도 있었다라는 걸 제가 잘 알고 그 비판도 제가 수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끊임없이 다시 한번 제 주장을 관철하는 부분은 무엇이냐? 노무현 대통령은 그래도 자신의 이념보다 국익을 먼저 생각했다라는 측면은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러나 문재인 대통령은 이데올로기에 빠져가지고, 이념에 빠져가지고 국익을 앞세우는 것이 아니라 이데올로기적으로 계속해가지고 모든 안건을 바라보고 있다라는 거, 저는 그 점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강조할 수 있습니다. 저는 단언코 다시 말씀드리는데, 프레지던트 문은 정말로 쿠드비 노스코리아스 에이전트가 될 수도 있는 거 아닌가, 그런 걱정이 듭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우리가 촛불을 들어서 문재인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해야 되는 시점이 아닌가, 저는 정말로 걱정이 많이 됩니다. 오늘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